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9일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9시 40분입니다. 오늘 수요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오후 2시부터 예비역 장군들 수백 명이 국가 안보 문제를 놓고 특히 남북 군사 합의서를 놓고 토론회를 벌립니다. 정부 측 인사도 참여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여기 수백 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300명에서 500명 사이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는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군들 이름으로 이 세미나가 주최가 됩니다. 여기에는 역대 국방장관, 역대 합참의장, 역대 육해공군 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조직해온 사람이 신원식 전 합참차장, 송대성 전 예비역 공군준장 그리고 이종구 전 국방장관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비역 장군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의 성명서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공산화 위장평화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위장평화로 이루어지는 공산화 전략을 우리 국군이 저지해야 할 텐데 오히려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수도권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 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우려, 분노, 이것이 국군은 죽어서 말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행동한다는 그 구호로서 집약이 된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아주 주목할 인물입니다. 이분은 3년 전까지 현역에 있었어요. 현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수도 방위사령관도 지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죠. 엘리트인데 이 전역하고 나서는 지금 가장 왕성하게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이 문제를 최신 정보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공정한 입장에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없다. 안보 문제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더구나 용감한 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의 이야기는 일단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군사 문제를 쉽게 설명한다는 데 있습니다. 군사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또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군사 문제에 관한 한 전문 집단인 국방부에 맡겨놓고 국민은 안심하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김정은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과 군의 안전을 희생시킨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을 계속 펴니까 이제 국민들이 군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국방을 알아야 되고 안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한미동맹에 너무 의지하다가 보니까 핵무장한 북한군의 위협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설마 김정은이가 핵을 쏘겠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요양 심리를
열형 심리에 기대가지고 자주국방 의지 또는 정당 방위의 의욕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신원식 장군이 오늘 조선 칼럼을 쓴대요.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실렸는데 북한 배려가 대한민국 안보보다 중요하다는 건가 직설적으로 들이댔습니다. 북한을 배려한다는 것은 사실 김정은 배려죠. 김정은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희생시켜도 좋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 이런 명문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낙천주의는 공포로부터 비롯된다.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낙천주의는 공포로부터 비롯된다. 딱 한국에 적용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왜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라는 낙천주의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너무나 두려우니까 현실을 직시하면은 현실과 직면하면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즉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오늘 저녁에 핵 발사 단추를 누르면은 몇 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수십만이 죽는다 하는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면은 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귀찮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하는 낙관론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돌파구로서 공포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허황한 낙관론을 만든다. 문제는 신원식 차장의 지적은 문제는 그런 낙관론, 허황한 낙관론에 사로잡힌 게 이 문재인 정권과 그 지시를 받는 국방부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 자살로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허문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가적 자살로 가는 최악의 실책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안보 전문가 더구나 군의 핵심 자리에 있었던 분이 우리의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허문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가적 자살로 가는 최악의 실책이다. 그러면 군사 분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국방부 장관 그것을 허용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의도로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많은 국민의 우려에도 지난달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되었다. 최근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은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으면 물론 삭감몰 스쿼드 기지와 신형 첨단 무기 실험에서 드러났듯이 오히려 핵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현재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을 동서에 북방한계선 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배려가 대한민국 안보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는 이 비행금지 구역을 NLL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서쪽으로 확대해가지고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이 말은 주권을 영토를 포기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왜 자국 영토 그것도 수도권 상공에 우리의 절대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배치할 수 없게 만드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갈프 전쟁에서 진 후세인입니까? 갈프 전쟁에서 진 후세인이 이라크 안에 쿠르드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쿠르드가 독립한 거예요. 그런 사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을 이제는 확대하겠다고 수도권 상공에서 다시 수도권의 수도권을 지키는 서쪽
측방, 즉 NLL, 그 말썽 많은 NLL, 우리가 피로서 지킨 NLL 주변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해가지고 우리 공군력을 손발 묶겠다는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이 군사분야 합의서 발표 후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각종 우려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임기응변식 해명을 내어놓았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국방 문제에 대해서 임기응변으로 정치인들이 거짓말 하듯이 하면 됩니까? 이게 국방부가, 이게 나라입니까? 처음에는 서해 평화수역 기준을 북방 한계선, 즉 NLL입니다.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했다고 주장했다가 우리가 35km를 더 양보한 사실이 드러나자 실무자 실수라고 얼버무리다가 나중에는 추석 밥상머리에서 NLL 양보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실언으로 속내를 들켰다. 비판이 일자 북한의 해안선이 더 길고 해안포가 많아 북한이 더 많이 양보했다고 둘러댔다. 2,500만 수도권 국민들의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이 NLL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구멍가게 주인도 이렇게는 하지 않죠.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는 계약을 이런 식으로 말바꾸게 합니까? 더구나 북한 쪽에 유리한 쪽으로 계속 주장하고 해석하고 북한을 대변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낡은 해안포가 아니라 황해도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포함한 북한 4군단임을 지적하자 적대 행위 중지 구역에 황해도도 포함된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합의서에도 없는 내용을 북한이 정말 약속했고 지킬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또 훈련은 안 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 감시를 위한 초계 작전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북방 한계선과 한강 하구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은 이 초계 작전의 핵심인 항공 정찰이 불가능하게 된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정부의 배짱도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는 언론과 국민의 관용과 망각도 놀라울 뿐이다. 국민을 무시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국민이 무시당할 만큼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국민이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언론도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적 자살로 가는 이 안보 파괴 행위를 평화란 이름으로 박수치고 있다는 겁니다. 박수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한미동맹의 폐해입니다. 한미동맹이 좋은 점이 있지만 모든 좋은 점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보 문제에 무관심해지고 간첩에 대해서도 너러워지고 이적 행위, 반역자에 대해서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허황된 낙관론을 만들어가지고 오로지 이기주의에 쾌락에 몰두하고 있다. 이건 세계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수도권 서쪽에 유사시 아군이 대처하기 힘든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 북방 한계선 일대 군사력 균형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해지고 서북 5도선은 북한의 기습 강점 위협에 상시 시달리게 되었다.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저지하지 못하면 수도권이 도발에 바로 노출된다. 그 다음 이런 끔찍한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의장입니다. 더구나 한강과 임증항 하구까지 공동 이용 수역이 되니 북한 특수부대가 언제든지 한강을 이용해 일거에 서울 시내로 들어오거나 평택 수로를 이용해
평택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남부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잠수함으로 기뢰를 부술해 인천 항만을 봉쇄하고 기습 도발로 인천공항을 폐쇄할 수도 있다. 결국 수도권은 서해안 방어 공백, 비행금지 구역으로 정밀 감시 타격 능력 제한, GP 장애물 철거, 급격한 부대 병력 감축 등으로 아군 전방 방어력 약화, 신형 300mm 방사포 증강 등으로 북한군 전방 전투력 강화 같은 3중 위협에 상시 노출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가 50%를 넘고 김정은을 환영하지 않은 집회가 수도권에서 열려도 경찰, 검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물어야 될 질문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디냐? 우리 군에 물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헌법 제5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헌법 5조는 이렇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국토방위만 해서도 안 되죠. 국내에서 반역 세력이 권력을 잡고 이적 행위를 하느냐, 간첩질을 하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 군이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가진 부대가 바로 기무사였어요. 왜냐? 헌법에 의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의 최후 보루는 국군으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임무라고 그랬어요. 헌법에 신성한이란 말을 조금처럼 붙이지 않습니다. 국군은 국가안보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정훈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 정자, 훈련 훈자입니다. 정치 이념을 군에 가르쳐야 하는 부대가 바로 정훈국입니다. 왜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군은 사상 무장을 한 군대입니다. 공산당이 장악한 군대입니다. 당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국군입니다. 국민의 군대입니다. 국민의 군대가 당군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기도 좋아야 되지만 사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훈교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정훈이란 말을 지금 홍보정훈, 정신훈련의 약자인 홍보정훈으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국군의 사상적 무장 해제를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신훈련보다는 정치훈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원식 장군의 이 글은 조선닷컴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읽으면 왜 수백 명의 장군들이, 예비역 장군들이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살아서 행동한다는 기치를 들고 일어났는지 오는 수요일 날 용산 전쟁기념관 오후 2시에 가셔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